안녕하세요. 김재준입니다. 2026년 해가 밝았죠. 제 영상 촬영하는 날이 1월 1일인데,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또 제가 매해 하는 게 있죠. 매해 하는 게 공무원 보수죠. 제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좀 가져왔어요. 보도자료 내용 보니까 제목이 2026년 공무원 보수가 3.5%, 3.5% 인상된다고 제목이 딱 있고요.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3.5% 인상이 되었다. 그리고요, 또 몇 년 전부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초임 공무원들 있죠.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들, 입직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들의 보수를 좀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. 그 비율을 보시면은 7급에서 9급 저연차, 그러니까 연차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고요. 저연차 분들에 한해서 3.5, 일반 전체적으로 3.5%인데 거기 추가로 이제 3.1%더 인상을 해서 6.6% 인상이 됐어요. 상당한 비율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제 기사에 나와 있고요. 기타 수당 같은 경우에도 대민 업무 관련된 분들은 수당도 조금 더 올려주는 걸로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 올렸을 때 얼마만큼 연봉이 되는지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. 공무원 보수는 사실 봉급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어져 있죠. 그 중에서 이번에 기사 내용은 사실 이 봉급을 몇 퍼센트 올려줬다. 그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. 그 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기로 하고, 제가 이전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호봉이죠. 그러니까 이 1년차, 1년차에 대해서 이 2024년, 그다음 2025년, 2026년 계속 인상률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023년에 2024년 보시더라도 9급 1호봉 같은 경우 6% 상승이고, 그 다음에 2024년에서 2025년 갈 때는 6.6%, 그리고 올해 또 6.6% 이렇게 상승을 계속 많이 시켜왔어요.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5급 공채분들은 관련이 없죠. 5급 공채분들은 2.5%, 3%, 3.5%. 그래서 그 갭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맹점이 있는 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이 6.6%를 올려준다고 했죠. 그 말은 뭐냐면 같은 구급이라도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연차에 따른 소위 이제 호봉 상승이라죠. 호봉 상승에 따른 그 봉급이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아요. 이제 아예 저연차만 많이 비율이 올려주다 보니까 점점 비슷해지겠죠.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좀 가져왔는데 9급 같은 경우가 좀 이게 좀 심하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1년차 때 이 봉급이 213만 원이잖아요. 근데 2년차 돼도 거의 그 상승이 거의 없죠. 만 원밖에 안 되죠, 만 원. 3년차가 돼도 또 한 2만 원밖에 안 올라가고요. 그래서 사실 9급, 8급 때는 이 저연차 때가 좀 처음 시작점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 연차가 쌓인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비율이 좀 많이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7급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. 7급 1년차하고 2년차하고 거의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. 얘는 지금 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 그죠. 얘는 5만 원 차이 나고요. 뭐 그다음에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초임들 상승분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면은 이제 연차 쌓일 때마다 10만 원 이상 올라가죠. 그래서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임은 이제 하단이죠. 1호봉은 많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승진을 하셔야지만이 또 보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연봉을 좀 계산해 볼 건데, 제가 제목에 딴 것처럼 공무원 보수는 사실 봉급만 있는 거 아니고요. 각종 수당이 있어요. 뭐 18가지 수당 정도 되는, 종류는 18가지가 되는데 그 수당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편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또 수당의 절대 금액도 중요하잖아요. 종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수당의 절대 금액도 중요한데, 그래서 그 수당 중에서 이 입직을 하시면 보편적으로 다 받는 수당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급이죠. 봉급, 기본급이고요. 수당을 이제 볼게요. 또 그 아마 뭐 각종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인터넷 글에 근거 없는 얘기도 많잖아요. 뭐 수당이 또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하는 그냥 얘기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수당 거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구체적으로 수당이 어떤 건지는 사실 공무원 관련 이 보수 관련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.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행정학에서 다 배우시잖아요. 자, 수당을 좀 보면은 일단은 대부분 받는 수당을 제가 좀 찾아왔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정근 수당이에요. 정근 수당. 연 두 번 받아요. 두 번. 이게 무조건 받나 보시면 돼요.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. 그래서 2년 미만이면은
봉급액의 10%, 아까 위에 표 있었죠? 아까 210몇만 있었잖아요. 9급 1호봉. 거기에 10%를 1년에 두 번 받아요. 무조건 받는 보시면 돼요. 봉급 위에. 그 다음에 수당 관련해서 또 정근 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. 얘는 매월 받아요, 매월. 얘는 1년에 두 번 받는 거고, 얘는 매월 지급받는데, 어, 5년 미만인 게 예를 들어서 그 9급인데 내가 1년 차다. 그러면은 5년 미만도 받는 거죠. 그래서 군인을 제외하고는 매월 3만 원 받아, 3만 원. 3만 원을 받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앞에 보셨던 금액에다가 뭐 3만 원을 더 해야지 되겠죠. 그리고 직급 보조비라는 것도 얘도 매월 받아요. 자, 무조건 받는 거예요, 무조건.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과 9급이다. 매월 17만 5천 원이고요. 그 다음에 7급이다. 18만 원. 그 다음에 5급이다. 25만 원. 사실 이게 더 많이 올라갔어요. 9급, 5급은 가만히 있었고 계속. 밑에 이제 8급, 9급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어요. 많이 줄어들었어요. 이 차이가.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이 수당이 하나 늘어난 게 있어요. 정액급식비라고 이제 공무원들은 별도로 바깥 밥 식사가 공짜로 나오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급식비라고 해서 점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매월 원래 14만 원이었는데 올해 드디어 2만 원이 증액됐어요. 그러니까 얘는 뭐 내가 5급이든 7급이든 관계없이 다 매월 16만 원씩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명절 1년에 두 번 있어요. 명절 휴가비는 앞서 봤던 그 월 봉급액 있죠. 213만 원. 거기에 60%예요. 두 번 받아요, 두 번. 1년에. 자,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모아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. 계산을. 그래서 만약에 내가 9급 1호봉이다. 1호봉이면 봉급이었죠. 봉급이 213만 3천 원에 12번 받을 거죠. 1년 동안에. 그래서 2,550만 원 정도 되고요. 그다음 정근 수당 제가 1년에 두 번 받는다 했죠. 10%씩 두 번이니까 20% 계산되면은 대략 42만 6천 원 정도 나오고요. 그다음 정근 수당 가산금 매월 3만 원씩 받잖아요. 그래서 3 곱하기 12 36만 원이고요. 직급 보조비도 매월 받아요. 17만 5천 원이니까 12번 곱하면 210만 원.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아까 밥값 있었죠. 16만 원씩 곱하기 12 192만 원이고요. 그 다음 명절 휴가비가 13만 원에다가 60%였잖아요. 60% 분리 두 번이니까 0.6 곱하기 2 하면 255만 9,600원. 다 더하면은 3,296만 원 정도 나와요. 참고로 이거는 세전이에요. 그러니까 각종 공제하기 전에 공제금이라는데 어쨌든 세금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연금을 또 받아야 되니까 또 기여금을 내시거든요. 빼고 그 전에 제하기 전에 이 계산한 거고 대략 3,300만 되죠. 7급 1호봉도 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3,550만 원 대략. 그다음에 5급 1호봉도 이제 계산하면은 4,400만 원 정도 돼요. 자, 그런데 실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를 공제를 하게 돼 있죠. 이렇게 여기서 근데 이게 이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으로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가 맞진 않아요. 계략적으로 여기 금액에서 한 80에서 한 85%가 실수령이 된다 보시면 돼요. 이 밑에 이거 제가 아주 예전에 퇴직 전에 받았던 거였는데 보수계 보시면은 540만 원대인데 실제 받는 건 440만 원밖에 안 돼요. 다 공제되는 거죠. 건보료부터 시작해서 기타 뭐 기여금이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좀 많이 빠지죠. 근데 보통은 이제 보수가 좀 작을수록 이 비율은 좀 높아지니까 대략 한 80에서 85%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빼면 이제 실제 내가 실수령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좀 받는 수당이 좀 더 있긴 해요. 그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. 이게 뭐가 있냐면 시간의 근무수당이래. 시간의 근무수당. 시간의 근무수당은 내가 9시에서 6시 퇴근 해야 되는데 그 말고 말 그대로 더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게 시간의 근무 수당인데 근데 시간의 근무 수당 중에서 정액분 10시간이 사실 있긴 해요. 이건 뭐냐면 내가 시간의 근무를 안 하더라도 10시간치는 무조건 준다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은 1시간 공제를 하거든요. 1시간 공제 아마 그 현직 공무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이고 6시부터 7시까지 내가 1시간 더 근무한다고 해서 이 시간의 근무 수당 안 줘요.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딱 맞춰서 못 하기 때문에 1시간을 공제하는데 1시간을 공제하는 대신에 너가 언제 출퇴근하든지 간에 10시간은 일단은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1시간을 손해 보게 되는 대신에 10시간은 이제 한 달 뭐 내가 시간에 근무 시간 하든지에 관계없이 10시간은 그냥 주는 거야. 그래서 사실 월급에서 이 금액이 더 진다 보시면 돼요. 내가 휴직 중이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. 그래서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대략 1,500원이 시간당. 최저임금하고 큰 차이 안 나죠. 7급 13,000원이고요. 5급도 한 15,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. 곱하기 10 하시면 되죠. 곱하기 10. 그러면 한 달에 10만 5천 원은 9급 1호봉 기준으로 무조건 더 받는다 보시면 돼요.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.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내가 정말 바빠서
시간의 근무를 더 하게 됐어. 1시간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7시까지 근무만 더 하는 게 아니라 한 8시, 9시까지 근무했단 말이죠. 추가로 이제 1시간 공제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다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게 또 맥시멈 있어요. 57시간. 1년에 한 달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57시간 이상은 또 인정을 안 해줘요. 이게 뭐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은 시간의 근무 수당은 최소한 이제 10시간 인정하니까 10만 5천 원 무조건 더 월급에 더 한다 보시면 되고 뭐 바쁘게 일하시면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. 근데 뭐 사실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뭐 다른 일반 민간 기업에 비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사실은 늦게까지 근무하면 더 그 이 기본보다 더 주잖아요.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그 비율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. 자, 그래서 참고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상여금인데 얘도 사실은 매일 받는 거예요. 모든 공무원 한다 보시면 돼요. 휴직 중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성과 상여금 받는 건데 성과 상여금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전년도에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그를 평가를 해서 올해 이제 받는 게 성과 상여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데 9급 같은 경우에는 대략 250만 원, 7급은 360만 원, 5급은 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죠.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평균을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9급 공무원들 중에서 성과 상여 평균은 한 250만 원. 그러니까 내가 성과 뭐 그 공무원 강의 때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상여금 주는 건데 평균치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. 내가 S 등급 받았다. 그러면 이제 250만 원에다가 이제 170% 곱하면 되는 거죠. 그럼 한 400만 원, 뭐 좀 넘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급이 돼요. 근데 뭐 첫 해는 못 받잖아요. 왜냐하면 첫 해는 그 전에 내가 근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첫 해는 못 받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 받고요. 내가 퇴직한다 해도 그 전에 내가 근무를 했으면 퇴직할 때 그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죠? 그 전에 그 전년도에 내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한 해에도 사실은 받을 수는 있어요. 제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. 제가 2월에 퇴직을 했는데 3월쯤에 퇴직을 했는데 작년 거 제가 성과 상여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. 여튼 사실 이것도 매일 사실상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또 더 하셔도 돼요. 더 하셔도. 그 다음은 이제 해당하시는 부분만 또 받는 건데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죠. 가족수당. 가족수당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내가 배우자가 있다. 결혼하셨으면 4만 원 무조건 받아요. 근데 둘 다 공무원일 수도 있잖아요. 배우자도 공무원이고 나도 공무원이야. 그러면 한 사람밖에 못 받아요.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한 명당 2만 원이고요. 자녀 있으면 조금 이제 또 수당이 있죠. 매해 주는 거고 매월 주는 거고. 근데 금액이 크진 않죠. 근데 또 안 받는 거 생각하면은 또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. 그래서 이런 수당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라는 녀석도 있어요. 연가보상비는 뭐냐면 원래 여러분도 입직하면 처음에 그냥 휴가를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공무원 이제 연가 개념을 잘 모르시는 휴가를 생각하면 가장 쉬울 텐데 1년에 갈 수 있는 뭐 연가가 좀 정해져 있어요. 뭐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이제 좀 더 많아지는데 내가 연가를 다 못 썼어. 예를 들어서 20일 정도 내가 연가를 쓸 수가 있는데 그 휴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. 그래서 연가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20일 중에 한 10일만 쓰고 10일 남았잖아요.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연가 보상비예요.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리고 연가 보상비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연가를 다 못 썼다는 얘기죠. 일이 바빠서. 기타 맞춤형 복지라는 게 있어요. 맞춤형 복지는 복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사실 얘도 뭐 사실 돈이랑 같죠. 다만 이제 일종의 용도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현금 받는 것보다는 용도가 제한되지만 뭐 다 그 용도 내에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뭐 보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연차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4, 50만 원 정도는 받는다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9급 1호봉이다. 3,300 정도 세전. 7급 1호봉이다. 3,550. 5급 1호봉이다. 한 4,400만 원. 근데 거기에다가 공제를 하는 게 있고요. 한 20%, 15%에서 25% 정도는 이제 공제되고 그리고 이제 2년 차부터 또 받는 어떤 성과 상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년 차부터 무조건 받는 금액이 1년에 한 번. 그다음 시간의 근무수당도 내가 휴직 중이 아닌 이상은 한 10시간은 최소 또 보장이 되거든요. 그 10시간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그 금액도 이제 월급에 더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족 수당, 뭐 결혼하시거나 자녀 있으면 이제 받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연가 보상비, 연가를 못 썼을 때 받는 거고, 맞춤형 복지는 사실은 뭐 무조건 받는 거니까 얘는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한 100만 원 좀 더 많더라고요. 아마 그 100만 원 좀 더 많은 게 아마 요거 그죠? 이 시간의 근무 수당 정액분 정도는 아마 더한 걸로 보여요.
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고, 그리고 사실 뭐 성과상여금도 2년 차부터 무조건 받는 거니까 뭐 이 정도 금액까지는 뭐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대략 더 해보면은 얘가 뭐 1년에 한 120만 원, 130만 원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구급 15봉 기준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대략 평균적으로 이제 250만 나오니까 대략 한 380만 원 이 정도 더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 3,300 더하기 380이니까 한 3,7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. 3,700까지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15% 정도는 빼면 이제 실순액이 나오는 거죠. 얼마 정도 될까요?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공무원 1억 원 연봉 말씀드렸고, 그 9급이든 7급이든 1억 원 연봉을 계속 이제 많이 올려왔어요. 몇 년째 아까 자료 보신 것처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차, 저연차죠. 1년 차부터 한 3년 차까지는 과거보다 이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갔고, 근데 이제 연차가 계속 더 쌓인다고 해서 이제 더 그만큼 상승하진 않죠. 자, 공부하시거나 공무원 관심 있으시거나 이제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거의 이 내용 맞아요. 거의 이 내용이 틀릴 수가 없는 게 법령이 있어요. 법령이 있는데 자꾸 이제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, 법령이 명확하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 틀린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첫날 제 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. 또 다음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